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리고 3일 4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실질적으로 5일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가 우리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0월 1일 이날이 중국의 국경절이라고 하죠.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화끈하게 일주일을 쉽니다. 국경절 연휴라고 하죠. 그런데 휴일이 아닌 나라가 오늘 증시가 쉬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황당한 이유로 오늘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래 시스템이 망가져서 오늘 거래가 안 된 것입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로 말하면 증권거래 시스템이 안 돼서 그날 거래가 안 됐다, 매수 매도가 안 됐다는 얘기. 만약에 오늘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당장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뭐 현 정부의 무능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낼 것이고, 뭐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거래소 뭐 사장이 뭐 낙하산 출신이다, 이런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슈들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그 희한한 것이 일본의 경우에는 이 관방성 장관이 그냥 매우 유감이다,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본을 100%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무슨 항의라던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정치를 하거나 일본에서 무슨 관료를 하면은 굉장히 해피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때의 파장과 일본이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해프닝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나라, 작게는 그 나라의 증권거래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의구심이 커지면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길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이 2020년 10월 1일 날 발생된 하나의 해프닝, 하나의 사고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다,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저희 더모아 투자자문도 해외 주식의 뭐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일본 주식을 한번 매수를 해 봤었습니다. 그때 손해 보고 3개월 만에 전량 매도하고 다시는 일본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꼈던 일본 주식과 일본 주식을 거래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훌륭한 증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대상인 기업의 정보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쉽게 얻어낼 수 있고, 거의 리얼타임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 그리고 투자 주체, 그러니까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지분 구조, 이런 것들이 리얼타임으로 나오는 나라는 뭐 제가 많은 나라에 투자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거죠. 일본도 외국인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일본도 당연히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리얼타임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우리나라가 100이라면 일본은 3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인가는 주식이 한 하루에 5% 이상이 빠지길래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정말 되도 않는 일본어를 다 동원해서 그 기업의 뭐 홈페이지도 그렇고 야후 재팬에 있는 모든 뉴스를 검색을 해봤더니 전혀 관련된 뉴스나 기사가
없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종목 게시판이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도 뭐 별다른 언급이 이렇게 없는, 그래서 정말 답답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일본 증시를 볼 때 느끼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 듯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증권사에 입사해서 그때 이제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거래 메커니즘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정보의 공개가 거의 뭐 리얼타임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거는 뭐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자의가 아니라 IMF 이후에 외국 자본에 대해서 100%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우리나라는 거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지분이 변동하거나 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나 그리고 기업의 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자들이 정보를 쉽게 얻기 위해서 바뀌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클린하게 정보가 드러나고 뭐 수시공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이제 했지만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IMF 이전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이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최근 10년간에 보면은 이렇게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가 연간 GDP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고 올해는 뭐 큰 폭의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은 일본은 확실히 투자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본의 증시가 왜 이렇게 후진적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랬습니다만은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 알면 된다, 뭐 이제 이런 논리로 접근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 증시의 움직임이 그 나라의 정권 연장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메커니즘이 맥혀들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증시 알기를 우습게 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주식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된 성장의 전망이 아주 희박한 그런 나라이다. 따라서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본에 대한 생각이고, 결국은 이런 후진적인 증권거래 시스템이 2020년 10월 1일 같은 그러한 어이없는 일도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